그래서 창당하기로 결정했는가 봅니다. 그리고 새누리당 당명을 확보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이 새누리당이었죠. 그 당명을 버린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당명을 바로 당기국에서 확보했답니다. 그래서 애국 시민들이 또 태극기 집회를 나가신 분들이 당을 창당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아마 그 정당은 지금까지 기존 정당하고 아주 형태가 다른 정당으로 태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싶어요. 그런데 지금 태극기 집회에 참석한 그런 분들이 수십만 백만이 되기 때문에 모두 마음을 내 가지고 당원으로 가입하고 또 당비를 내고 창당하는데 단돈 10,000원이라도 내고 그러면은 그 모든 장애가 일시에 해결될 겁니다. 장애라는 것은 창당하는 데는 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인데 당기국에서는 일체의 그런 돈도 필요 없이 새로운 방식의 창당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원래 창당하면 중앙당사는 있어야 되겠죠. 있어야 되는데 당원을 모집하고 하는 데는 온라인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렇게 모집해도 되고 또 태극기 집회에 오는 그분들한테 모두 나누어지고 가입을 촉구할 수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죠. 또 가입을 받는 휴대폰 번호를 여러 개 공개하고 그 휴대폰 번호에 메시지를 보내게 하는 것이죠. 가입 의사를 밝히는 것. 이 방식은 조직을 만드는 데도 유효한 방식입니다. 그러면 메시지 보내면 다시 그쪽에서 안내문을 발송하면 되거든요. 카톡이나 이런 걸로.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가입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2달 전인가도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집회 같은데 그 많은 혼란스러운 데서 조직을 만든다는 게 쉽지 않겠죠. 그러나 여기저기 간판을 세워도 되고 전광판에 전화번호를 여러 개 올려놓고 여기는 무슨 애, 여기는 무슨 애, 여기는 무슨 애 이와 같이 해가지고 그 해의 특성을 소개하고 거기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 대표 번호로 전화를 하게 하는 거죠. 메시지 보내서. 그러면 거기서 종합해 가지고 또 안내문을 발송하고 이와 같이 하면은 조직하기 쉽죠. 왜 그러냐 하면은 각 지역으로 그리고 멀리서 오신 분들은 늘 같이 오고 하다 보니까 조직이 그럭저럭 만들어질 거예요. 불교나 기독교 이런 단체에서 나와도 기본 다 돼 있죠. 그러나 모래알같이 나트로 나오는 분들은 그런 계기가 없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와 같이 조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처럼 당원 확보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태극기 집회는 불어도 늘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능히 당원 확보하는 건 쉬울 것입니다. 원래 당원이 광범위하게 확보되면 그 자체가 표거든요. 표기 때문에 정당이란 건 표가 있어야 정당입니다. 곧 지지가 따라야 정당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새누리당으로 확보했다 그랬죠. 그 새누리당은 다른 여타 당보다 더 강력한 바탕힘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오랜 세월 흐르다 보니까 이제 한마디로 묵은 때를 벗겨야 될 때다. 그래서 오히려 새로운 정신에 새로운 목표, 새로운 방식의 정당이 나와가지고 이 나라를 건설하고 이끌어가고 지키는데 도움이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것도 모든 시민들이 자발로 참여해서 하는 정당, 그런 정당이면은 굉장히 강력하겠죠. 그러니까 기존 정당하고는 아주 체제와 규모를 달리하는 정당이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것이 바람직하겠다 싶어요. 원래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나도 그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한 지 벌써 오래됐네요. 오래됐는데 아마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당기국에서 결심을 잘 했다 싶어요. 지금은 굉장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려운 시국입니다.
꼭 탄핵이다, 아니다, 이걸 넘어서 남북관계 등등 정말로 한국은 첨예하게 앞으로 위기와 기회가 연속되는 그 시점이기 때문에 정말 애국 정당이 하나 필요합니다. 특히나 기각이 되고 각하가 되어도 수많은 국민들이 받쳐주지 않으면 이 나라가 안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인용이 돼도 그 앞에 한두 가지 일이 있겠습니까? 정말 크게 모든 국민이 단합해야 될 일이 그 눈앞에 펼쳐질 것이고, 또 그렇게 해가지고 선거가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든지 애국 우익 후보가 당선되지 않으면 기약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나라 앞길을. 그리고 지금 리졸버 그 훈련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3월 13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독수리 훈련은 이제 바로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원래는 그래가지고 정말 어떤 급변의 일이 생길지 모르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남북 간에.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범국민을 아우르는 그런 애국정당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럴 때가 됐어요. 우선은 그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고, 모래로는 집을 지을 수가 없다. 모래만 가지고는. 그렇죠? 모래만 가지고는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모래가 합해 가지고 빌딩이 만들어지는데, 저 댐도 만들어지고 하는데 순 모래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죠. 거기에 그야말로 끈적끈적한 매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애국이고, 모두 목표를, 이 나라를 구하고 살리는 데 목표를 두고 끈적끈적한 조직으로 뭉치는 거죠. 또 그 바탕에서 제도적으로 제대로 움직이기 위해서 나타나는 것이 애국정당입니다. 모습으로. 그러니까 지금이야말로 그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봅니다. 뜻은 있어도 낱낱이 흩어져 가지고는 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적절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모두가 가입하고 십시일반으로 조금만 보태도 10만, 20만, 30만, 50만 이렇게 동참하면 그 힘은 엄청납니다. 그러면은 기존 정당을 능가해버리는 애국정당이 생긴다, 이거죠. 물론 국회의원이 없지 않냐 하지만 그렇게 돼 가면은 뜻을 같이 하려는 현역 의원들 다 들어오게 돼 있고, 또 선거에 나가서 승리하게 돼 있고 그렇습니다. 국회의원은 지지하는 국민이 있어야 되거든요. 표. 그래서 지금 당장에 없다고 그런 거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3월 1일 날 태극기 집회를 하고, 또 3월 4일, 3일 위에 또 이 태극기 집회를 하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또 힘들고 지치기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타항기국에서 협조를 당부하는 그런 글을 올려놨네요. 뭐냐 하면은 이 집회하는 행사 거리가 4.8km에 달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 먼 거리에 영상이 나오게 하려면 선을 깔아야 되는 거죠. 선을 깔아서 영상이 나오게 하는데 3월 1일에는 이 선들이 잘렸다는 거죠. 중간중간. 그러니까 음향이 나오다가 끊어져 버리고 이렇다는 거죠. 그렇게 지켜도 이거를 그 먼 거리를 다 지키기 어렵죠. 그래서 그 참가하신 분들이 주변에 선을 보게 되면 굉장히 그걸 보호하고, 또 혹시 선을 훼손하거나 그 선 위에서 발을 밟고 있는 경우는, 그런 경우는 사진을 찍고, 또 훼손하는 경우 사진 찍고 해서 경찰에 넘기고 진행 요원한테 알려야 된다, 이런 당부를 하는 겁니다. 아마 3월 4일에도 그렇게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지켜달라, 이런 거죠. 왜냐하면은 무려 4km, 5km에 달하기 때문에 전부가 눈을 부릅뜨고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당부하는 것이고, 3월 1일에도 그래 가지고 음향이 안 들리고 그랬는가 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음향이 안 들릴 때는 각자 그 구역 분들이 구호를 외치고 댓글을 흔들고 별도로 해 주십사, 이렇게 하네요.
그러다가 보면은 또 선을 찾아서 연결하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 행사 주최 측에서도 그 소리가 나나 안 나나 보고 언제든지 그걸 감시하고 선을 또 잇고 그런 요원들이 군데군데 다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참가자들이 이렇게 발밑을 보고 선이 끊어진 데 있나 아니면 빠진 데 있나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연락을 하면 바로 와서 그 선을 연결할 수 있잖아요. 요원이 찾아다니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3월 1일 날 행사를 보면서 뭐가 느껴졌느냐 하면은 그때 이제 행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겠지만은 너무 긴 시간 그냥 서서만 했다는 거예요. 행진을 안 했어요. 행진. 그럼 비가 오고 그럴 것 같으면 조금 시간을 좀 땡겨가지고 할 수도 있죠. 1시간 정도. 이런 것도 이제 고려해야 될 대목이고, 그리고 태극기 집회는 행진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행진. 역동성 있는 행진. 그래서 그 행진하는 것을 이렇게 늘 염두에 두고 코스를 잡아야 된다는 거죠. 미리 행진할 코스 이런 거 잡아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고, 원래 행진도 저쪽 세종로 쪽에서 시작해서 종로로 하면 종로 쪽에서 역 쪽으로 곧 남대문 쪽으로 이렇게 행진한다든지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남대문에서도 한쪽으로 행진해 가고 또 위에서도 행진해 가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사람이 많으면 두 파트로 나눠서 행진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치밀하게 짜지 않으면은 이 통제 자체가 안 되죠. 워낙 숫자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미리 숙지를 시키고 행진을 선도할 사람들이 반드시 그 종에 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3월 1일 날 특이한 점이 또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촛불 집회를 참여하려는 사람들이 광화문 광장에 진입하기에 굉장히 내가 볼 때 어려웠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지하철로 광화문역에서 딱 내려가지고 올라오면은 지상으로 올라오지요? 그러면은 바로 거기가 태극기 집회하는 곳이에요. 아마 자유본에서 했던가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어디입니까? 세종문화회관 앞에 계단에서부터 해서 조금 더 옆으로 가면은 그 옆에 공원이 있잖아요. 거기서 태극기 집회가 있다가 보니까 광화문역에서 나오면은 그쪽을 통과해야 돼요. 그런데 바로 충돌을 막기 위해서 거기에 차벽을 전부 둘러쳐가지고 그 광화문 광장을 뺑 둘러싸 놨어요. 그러니까 광화문역에서 나와도 바로 광화문 광장으로 들어갈 데가 없는 거예요. 뺑뺑 돌아도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황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서울역에 내려도 서울역서부터 남대문으로 시청 앞으로 전부 태극기 물결 아닙니까? 또 지하철로 해가지고 종각에 내려도 이제 종각에 내려서 광화문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종각에 내려도 거기도 태극기 집회 장소, 종로 2가 내려도 또 태극기 집회 장소. 참 그래서 엄청난 태극기 물결을 뚫고 광장에 어렵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굉장히 많이 위축되었을 겁니다. 이제 지상으로 승용차나 버스로 가려면 저 뒤로 돌아가야 되니까 쉽지 않죠, 그것도. 앞으로 이 큰 집회가 계속 이루어지면은 광화문 광장은 섬으로 갇혀가지고 행사가 그냥 저절로 위축돼 버리겠다 싶어요. 왜냐면 거기 가려면 그 수많은 태극기 물결을 뚫고 가야 되니까. 그리고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유튜브 화면에 보면은 올린 사람이 음악게임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를 누르고 들어가게 되면은 홈이 나타나요. 그 홈 글자 옆에 동영상 그 글자를 누르게 되면은 지금까지 올려놓은 영상들이 차례대로 모두 다 나타납니다. 최근까지. 그리고 그 아래 추가 로드를 누르면 그 전에 올린 것도 쭉 나오죠. 이게 시리즈물로 올라가기 때문에 만약 앞에 편을 보고 이해가 안 되고 그렇다면은 그 전에 걸 들어보면 알게 되고 이렇게 구조가 돼 있다 이겁니다. 단편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쭉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그때 분위기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고 앞으로를
예상해서 올리거든요. 마치 드라마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구독을 신청한 게 좋지요. 물론 구독은 무료 구독이에요. 그럼 구독은 어떻게 신청하느냐? 당연히 구글 계정 로그인 해야 되겠죠. 구글 계정 여는 거 모르신 분 있습니까, 혹시? 물론 연세가 드신 분도 잘 모르겠네요. 그러면은 젊은 사람한테 해달라면 되죠. 우리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면은 처음에 구글 계정을 열게 합니다. 지메일이라고 이메일 말이에요. 네이버 메일, 다음에 메일처럼 우리가 구글에서 하는 건 지메일이라 그러잖아요. 그거를 개설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또 그걸 개설하게 되면은 유튜브고 뭐고 일체가 자동으로 다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개설해 놓고 그걸 개설해 놓으면은 모든 거 유튜브 안에서도 자유자재합니다. 댓글도 달 수도 있고 좋아요 표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무료 구독 신청도 할 수 있고 자유자재죠. 한 번만 해 놓으면 돼요. 구글 계정 한 번만 열어 놓으면 된다 이거예요. 지메일 한 번만 신청해 놓으면. 그럼 그 다음부터는 자동으로 열리면서 다 되지요. 그리고 또 편리한 게 여러 사람한테 이 영상을 보내서 같이 들어봐야 되겠다 할 때 그때 편리하죠. 그것은 화면에 보면 오른쪽 위편에 있습니다. 화면 안에 오른쪽 위에 쪽에 거기 화살표가 하나 있어요. 그거 딱 누르면은 카카오톡이다, 이메일이다, 페이스북이다, 뭐다 이런 아이콘이 나옵니다. 그럼 자기가 보내고 싶은 데가 카카오톡이다 하면 카카오톡 탁 누르세요. 누르고 들어가서 자기가 보낼 사람한테 전부 이름마다 체크해 가지고 탁 눌러버리면 다 가버립니다. 이메일로 보내도 그 이메일 열어서 하면 되고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도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여러 사람 보내기는 제일 좋은 게 카톡이죠. 카톡으로 보내면 됩니다. 이메일이나 이런 건 한 사람한테만 보낼 때는 쓰고 또 내 계정이 올려야 되겠다. 내 트위터, 내 페이스북에 올려야 되겠다. 그때는 거기다 올리시면 돼요. 지금 여기는 퍼가기는 안 되도록 해놨습니다. 퍼가기는 뭐냐면 여러 홈페이지나 블로그나 갖다 막 올리는 걸 퍼가기라 합니다. 근데 퍼가기는 소스 코드 복사로 퍼가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유튜브 화면 딱 열어놓고 거기 마우스로 오른쪽 버튼을 탁 누르면은 거기 URL 퍼가기, 소스 코드 복사 이렇게 나옵니다. 소스 코드 복사를 해가는 게 퍼가기죠. 근데 그건 지금 닫혀 있습니다. 퍼가기를 열어놨더니 악용을 하는 이가 나타나요. 막 편집을 해가지고 엉뚱한 걸 집어넣어가지고 이도저도 안 되게 만들어버려요. 그 몇 명 때문에 퍼가기를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퍼가기는 안 되고요. URL 복사는 돼요. URL 복사해 가지고 네이버 블로그 같은 데는 어디다 올리냐. 저 동영상하고 링크하는 데가 있어요. 동영상 올리는데 보면 링크가 있어요. 그 링크에다가 넣어주면 돼요. URL을. 그러면은 바로 블로그 안에서 동작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이트에도 링크로 올리거나 아니면은 그냥 그 HTTP 주소 그냥 넣어놔도 누르고 들어가면은 유튜브와 연결되게 돼요. 이제 그렇게 그냥 퍼가는 거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 여러 사람 볼 때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무료 구독 신청해야 되겠다. 그 경우야 간단하지요. 그 화면 바로 아래 보세요. 그 구독이란 글자 나올 거예요. 거기 옆에 눌러 놓으면 돼요. 그럼 구독 중으로 바뀌어요, 스마트폰은. 그러나 일반 PC 컴퓨터는 이제 구독 누르면은 거기 됩니다. 글자 누르면은. 이제 PC 컴퓨터는 공유하려면 구독 밑에 또 공유란 글자 있어요. 그거 누르고 들어가면 역시 카톡 나오고 트위터 나오고 다 나옵니다. 또 저 화면 중간에 화살표 나오면 그걸로 해도 되고요.
그 여러 사람 보내기는 그렇게 합니다. 그걸 뭐 공유라 하잖아요. 공유. 그리고 저 전에 올려놓은 것도 좀 봐야 되겠다 하면은 음악 게임 그 닉네임이잖아요. 올려놓은 사람 그 탁 누르고 들어가면 홈이 나타나고 홈 옆에 동영상 그 탁 누르면 됩니다. 그러나 이제 무료 구독을 해놓으면 언제든지 하루나 이틀마다 탁탁 올라오면 바로 신호가 들어오잖아요. 스마트폰에 동영상 올라왔습니다 하고 그럼 그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무료 구독이 편하지요. 그렇게 해 놓으세요. 그래 좋아요를 누르는 것도 내용 들어보니까 좋다. 그럼 좋아요 누르자 하면은 화면 밑에 그 아래 손 모양 있잖아요. 엄지손가락 위로 올라간 게 그 좋아요 아닙니까? 그거 누르면 되죠. 예, 그리고 여러분 이제 내용을 들으실 때 좀 길어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으셔야 됩니다. 나누어서 듣더라도 나누어서 다음 듣더라도 다 들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안에 내용이 전부 연결되면서 어떤 걸 나타내요. 딱딱 끊어가지고 이건 옳다 그러다 이렇게 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맞다 틀리다 이렇게 하면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전체를 서술하면서 어떤 건 암시도 하고 어떤 것은 방향 제시도 하고 어떤 것은 이렇지 않냐 하기도 하고 이제 판단은 듣는 분들이 하시도록 그렇게 이 줄거리만 엮어줘요. 대체적으로 제가 딱딱 잘라가지고 이건 맞다 틀리다 하면 좋겠지만은 그러면은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크게 동의하는 사람이야 기분이 좋고 시원하겠지만 동의 안 하신 분들이 들어볼 때는 덧정이 없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의미가 없잖아요. 서로 뜻이 다른 분들도 같이 들어보고 서로 생각해보고 판단해보고 느껴보자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뭐가 되니까요. 그래서 그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나는 웬만하면 중립적으로 이렇게 말을 서술하려고 그래요. 일부러 내 마음에 따로 있다 하더라도 그건 접어두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을 잘 생각하시고 이렇게 들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심해야 될 게 이 인터넷 세계는 엉뚱하게 변조되고 꾸미고 해가지고 돌아다니는 그런 기사 찌라시 이런 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속아요. 그래서 꼭 근거 팩트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언뜻 보고는 짐작하면 안 돼요. 그건 남이 해놓은 걸 적당히 몇 군데 변조를 해가지고 군데군데 막 변조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칫하면 속죠. 모르니까. 그러시면 안 되거든요. 누군가 편집해서 조작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확인하시고 확인해야지 언뜻 거기 하게 되면 착각을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댓글 다실 때 또 너무 극단적인 댓글은 자제하시고 그래야 됩니다. 예.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이 컴퓨터는 공유하려면 구독 밑에 또 공유란 글자 있어요. 그거 누르고 들어가면 역시 카톡 나오고 트위터 나오고 다 나옵니다. 또 저 화면 중간에 화살표 나오면 그걸로 해도 되고요. 그 여러 사람 보내기는 그렇게 합니다. 그걸 뭐 공유라 하잖아요. 공유. 그리고 저 전에 올려놓은 것도 좀 봐야 되겠다 하면은 음악 게임 그 닉네임이잖아요. 올려놓은 사람 그 탁 누르고 들어가면 홈이 나타나고 홈 옆에 동영상 그 탁 누르면 됩니다. 그러나 이제 무료 구독을 해놓으면 언제든지 하루나 이틀마다 탁탁 올라오면 바로 신호가 들어오잖아요. 스마트폰에 동영상 올라왔습니다 하고 그럼 그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무료 구독이 편하지요. 그렇게 해 놓으세요. 그래 좋아요를 누르는 것도 내용 들어보니까 좋다. 그럼 좋아요 누르자 하면은 화면 밑에 그 아래
손 모양 있잖아요. 엄지손가락 위로 올라간 게 그 좋아요 아닙니까? 그거 누르면 되죠. 예, 그리고 여러분 이제 내용을 들으실 때 좀 길어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으셔야 됩니다. 나누어서 듣더라도, 나누어서 다음 듣더라도 다 들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안에 내용이 전부 연결되면서 어떤 걸 나타내요. 딱딱 끊어가지고 이건 옳다 그러다 이렇게 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맞다 틀리다 이렇게 하면 간단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전체를 서술하면서 어떤 것을 어떤 건 암시도 하고 어떤 것은 방향 제시도 하고 어떤 것은 이렇지 않냐 하기도 하고 이제 판단은 듣는 분들이 하시도록 그렇게 이 줄거리만 엮어줘요. 대체적으로 제가 딱딱 잘라가지고 이건 맞다 틀리다 하면 좋겠지만은 그러면은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크게 동의하는 사람이야 기분이 좋고 시원하겠지만은 동의 안 하신 분들이 들어볼 때는 덧정이 없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의미가 없잖아요. 서로 뜻이 다른 분들도 같이 들어보고 서로 생각해보고 판단해보고 느껴보자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뭐가 되니까요. 그래서 그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나는 웬만하면 중립적으로 이렇게 말을 서술하려고 그래요. 일부러 내 마음에 따로 있다 하더라도 그건 접어두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을 잘 생각하시고 이렇게 들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심해야 될 게 훈련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3월 13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독수리 훈련은 이제 바로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원래는 그래가지고 정말 어떤 급변의 일이 생길지 모르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남북 간에.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범국민을 아우르는 그런 애국정당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럴 때가 됐어요. 우선은 그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고 모래로는 집을 지을 수가 없다. 모래만 가지고는 그렇죠. 모래만 가지고는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모래가 합해 가지고 빌딩이 만들어지는데 저 댐도 만들어지고 하는데 순 모래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죠. 거기에 그야말로 끈적끈적한 매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애국이고 모두 목표를 이 나라를 구하고 살리는 데 목표를 두고 끈적끈적한 조직으로 뭉치는 거지요. 또 그 바탕에서 제도적으로 제대로 움직이기 위해서 나타나는 것이 애국정당입니다. 모습으로. 그러니까 지금이야말로 그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봅니다. 뜻은 있어도 낱낱이 흩어져 가지고는 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적절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모두가 가입하고 십시일반으로 조금만 보태도 10만, 20만, 30만, 50만 이렇게 동참하면 그 힘은 엄청납니다. 그러면은 기존 정당을 능가해버리는 애국정당이 생긴다 이거죠. 물론 국회의원이 없지 않냐 하지만 그렇게 돼 가면은 뜻을 같이 하려는 현역 의원들 다 들어오게 돼 있고 또 선거에 나가서 승리하게 돼 있고 그렇습니다. 국회의원은 지지하는 국민이 있어야 되거든요. 표. 그래서 지금 당장에 없다고 그런 거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3월 1일 날 태극기 집회를 하고 또 3월 4일, 3일 위에 또 이 태극기 집회를 하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또 힘들고 지치기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타기국에서 협조를 당부하는 그런 글을 올려놨네요. 뭐냐 하면은 이 집회하는 행사 거리가 4.8km에 달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 먼 거리에 영상이 나오게 하려면 선을 깔아야 되는 거죠. 선을 깔아서 영상이 나오게 하는데 3월 1일에는 이 선들이 잘렸다는 거죠. 중간중간. 그러니까 음향이 나오다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3월 1일 날 행사를 보면서 뭐가 느껴졌느냐 하면은 그때 이제 행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겠지만은 너무 긴 시간 그냥 서서만 했다는 거예요. 행진을 안 했어요. 행진. 그럼 비가 오고 그럴 것 같으면 조금 시간을 좀 땡겨가지고 할 수도 있죠. 1시간 정도. 이런 것도 이제 고려해야 될 대목이고, 그리고 태극기 집회는 행진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행진. 역동성 있는 행진. 그래서 그 행진하는 것을 이렇게 늘 염두에 두고 코스를 잡아야 된다는 거죠. 미리 행진할 코스 이런 거 잡아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고, 원래 행진도 저쪽 세종로 쪽에서 시작해서 종로로 하면 종로 쪽에서 역 쪽으로 곧 남대문 쪽으로 이렇게 행진한다든지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남대문에서도 한쪽으로 행진해 가고 또 위에서도 행진해 가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사람이 많으면 두 파트로 나눠서 행진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치밀하게 짜지 않으면은 이 통제 자체가 안 되죠. 워낙 숫자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미리 숙지를 시키고 행진을 선도할 사람들이 반드시 그 종에 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3월 1일 날 특이한 점이 또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촛불 집회를 참여하려는 사람들이 광화문 광장에 진입하기에 굉장히 내가 볼 때 어려웠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지하철로 광화문역에서 딱 내려가지고 올라오면은 지상으로 올라오지요? 그러면은 바로 거기가 태극기 집회하는 곳이에요. 아마 자유본에서 했던가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어디입니까? 세종문화회관 앞에 계단에서부터 해서 조금 더 옆으로 가면은 그 옆에 공원이 있잖아요. 거기서 태극기 집회가 있다가 보니까 광화문역에서 나오면은 그쪽을 통과해야 돼요. 그런데 바로 충돌을 막기 위해서 거기에 차벽을 전부 둘러쳐가지고 그 광화문 광장을 뺑 둘러싸 놨어요. 그러니까 광화문역에서 나와도 바로 광화문 광장으로 들어갈 데가 없는 거예요. 뺑뺑 돌아도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황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서울역에 내려도 서울역서부터 남대문으로 시청 앞으로 전부 태극기 물결 아닙니까? 또 지하철로 해가지고 종각에 내려도 이제 종각에 내려서 광화문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종각에 내려도 거기도 태극기 집회 장소, 종로 2가 내려도 또 태극기 집회 장소. 참 그래서 엄청난 태극기 물결을 뚫고 광장에 어렵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굉장히 많이 위축되어서 집회도 되고 또 태극기 집회에 오는 그분들한테 모두 나누어지고 가입을 촉구할 수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죠. 또 가입을 받는 휴대폰 번호를 여러 개 공개하고 그 휴대폰 번호에 메시지를 보내게 하는 것이죠. 가입 의사를 밝히는 것. 이 방식은 조직을 만드는 데도 유효한 방식입니다. 그러면 메시지 보내면 다시 그쪽에서 안내문을 발송하면 되거든요. 카톡이나 이런 걸로.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가입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2달 전인가도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집회 같은데 그 많은 혼란스러운 데서 조직을 만든다는 게 쉽지 않겠죠. 그러나 여기저기 간판을 세워도 되고 전광판에 전화번호를 여러 개 올려놓고 여기는 무슨 애, 여기는 무슨 애, 여기는 무슨 애 이와 같이 해가지고 그 해의 특성을 소개하고 거기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 대표 번호로 전화를 하게 하는 거죠. 메시지 보내서. 그러면 거기서 종합해가지고 또 안내문을 발송하고 이와 같이 하면은 조직하기 쉽죠. 왜 그러냐 하면은 각 지역으로 그리고 멀리서 오신 분들은 늘 같이 오고 하다 보니까 조직이 그럭저럭 만들어질 거예요. 불교나 기독교 이런 단체에서 나와도 기본 다 돼 있죠. 그러나 모래알같이 나트로 나오는 분들은 그런 계기가 없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와 같이 조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처럼 당원 확보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태극기 집회는 불어도 늘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능히 당원 확보하는 건 쉬울 것입니다. 원래 당원이 광범위하게 확보되면 그 자체가 표거든요. 표기 때문에 정당이란 건
표가 있어야 정당입니다. 그 지지가 따라야 정당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새누리당으로 확보했다 그랬죠. 그 새누리당은 다른 여타 당보다 더 강력한 바탕힘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오랜 세월 흐르다 보니까 이제 한마디로 묵은 때를 벗겨야 될 때다. 그래서 오히려 새로운 정신에 새로운 목표, 새로운 방식의 정당이 나와가지고 이 나라를 건설하고 이끌어가고 지키는데 도움이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것도 모든 시민들이 자발로 참여해서 하는 정당. 그런 정당이면은 굉장히 강력하겠죠. 그러니까 기존 정당하고는 아주 사람이 많으면 두 파트로 나눠서 행진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치밀하게 짜지 않으면은 이 통제 자체가 안 되죠. 워낙 숫자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미리 숙지를 시키고 행진을 선도할 사람들이 반드시 그 종에 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3월 1일 날 특이한 점이 또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촛불 집회를 참여하려는 사람들이 광화문 광장에 진입하기에 굉장히 내가 볼 때 어려웠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지하철로 광화문역에서 딱 내려가지고 올라오면은 지상으로 올라오지요? 그러면은 바로 거기가 태극기 집회하는 곳이에요. 아마 자유번에서 했던가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어디입니까? 세종문화회관 앞에 계단에서부터 해서 조금 더 옆으로 가면은 그 옆에 공원이 있잖아요. 거기서 태극기 집회가 있다가 보니까 광화문역에서 나오면은 그쪽을 통과해야 돼요. 그런데 바로 충돌을 막기 위해서 거기에 차벽을 전부 둘러쳐가지고 그 광화문 광장을 뺑 둘러싸 놨어요. 그러니까 광화문역에서 나와도 바로 광화문 광장으로 들어갈 데가 없는 거예요. 뺑뺑 돌아도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황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서울역에 내려도 서울역서부터 남대문으로 시청 앞으로 전부 태극기 물결 아닙니까? 또 지하철로 해가지고 종각에 내려도 이제 종각에 내려서 광화문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종각에 내려도 거기도 태극기 집회 장소, 종로 2가 내려도 또 태극기 집회 장소. 참 그래서 엄청난 태극기 물결을 뚫고 광장에 어렵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굉장히 많이 위축되었을 겁니다. 이제 지상으로 승용차나 버스로 가려면 저 뒤로 돌아가야 되니까 쉽지 않죠. 그것도 앞으로 이 큰 집회가 계속 이루어지면은 광화문 광장은 섬으로 갇혀가지고 행사가 그냥 저절로 위축돼 버리겠다 싶어요. 왜냐면 거기 가려면 그 수많은 태극기 물결을 뚫고 가야 되니까. 그리고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유튜브 화면에 보면은 올린 사람이 음악게임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를 누르고 들어가게 되면은 홈이 나타나요. 그 홈 글자 옆에 동영상 그 글자를 누르게 되면은 지금까지 올려놓은 영상들이 차례대로 모두 다 나타납니다. 최근까지. 그리고 그 아래 추가 로드를 누르면 그 전에 올린 것도 쭉 나오죠. 이게 시리즈물로 올라가기 때문에 만약 앞에 편을 목표를 두고 끈적끈적하게 조직으로 뭉치는 거지요. 또 그 바탕에서 제도적으로 제대로 움직이기 위해서 나타나는 것이 애국정당입니다. 모습으로. 그러니까 지금이야말로 그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봅니다. 뜻은 있어도 낱낱이 흩어져 가지고는 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적절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모두가 가입하고 십시일반으로 조금만 보태도 10만, 20만, 30만, 50만 이렇게 동참하면 그 힘은 엄청납니다. 그러면은 기존 정당을 능가해버리는 애국정당이 생긴다 이거죠. 물론 국회의원이 없지 않냐 하지만 그렇게 돼 가면은 뜻을 같이 하려는 현역 의원들 다 들어오게 돼 있고 또 선거에 나가서 승리하게 돼 있고 그렇습니다. 국회의원은 지지하는 국민이 있어야 되거든요. 표. 그래서
지금 당장에 없다고 그런 거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3월 1일 날 태극기 집회를 하고 또 3월 4일, 3일 위에 또 이 태극기 집회를 하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또 힘들고 지치기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타항기국에서 협조를 당부하는 그런 글을 올려놨네요. 뭐냐 하면은 이 집회하는 행사 거리가 4.8km에 달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 먼 거리에 영상이 나오게 하려면 선을 깔아야 되는 거죠. 선을 깔아서 영상이 나오게 하는데 3월 1일에는 이 선들이 잘렸다는 거죠. 중간중간. 그러니까 음향이 나오다가 끊어져 버리고 이렇다는 거죠. 그렇게 지켜도 이거를 그 먼 거리를 다 지키기 어렵죠. 그래서 그 참가하신 분들이 주변에 선을 보게 되면 굉장히 그걸 보호하고 또 혹시 선을 훼손하거나 그 선 위에서 발을 밟고 있는 경우는 그런 경우는 사진을 찍고 또 훼손하는 경우 사진 찍고 해서 경찰에 넘기고 진행 요원한테 알려야 된다. 이런 당부를 하는 겁니다. 아마 3월 4일에도 그렇게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지켜달라 이런 거죠. 왜냐하면은 무려 4km, 5km에 달하기 때문에 그 전부가 눈을 부릅뜨고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당부하는 것이고 3월 1일에도 그래 가지고 음향이 안 들리고 그랬는가 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음향이 안 들릴 때는 각자 그 구역 분들이 구호를 외치고 댓글을 흔들고 별도로 해 주십사 이렇게 하네요.